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먼저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와, 오늘따라 벨이 너무 좋은데요. 벨 하나 샀어요. 뚱커벨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노란색으로. 좀 이건 전에 쓰던 거고. 뚱뚱한 거로서 사셔야지. 뚱뚱한 홀쭉한 거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뚱블리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너 끝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방 맞히실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 거예요.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시작합니다. 무게 있는 뉴스 첫 번째 뭡니까? 네, 첫 번째 뉴스는 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무산된 태호 유찬이법 그리고 한음이법입니다. 네. 조금 전에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린이 보호 법안들이 상임위를 통과될 걸로 기대를 했는데 통과된 것도 있고 뭐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죠 지금. 네, 어린이 안전 법안이 많이 발의돼 있거든요. 어린이 생명과 관련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통 사각지대 스쿨존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속도를 내면서 지나가는 차량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기에 CCTV 좀 설치하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누구 하라고 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런데 해야 될 일조차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오죽했으면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이 전 대표죠. 신속 처리 결의안까지 냈습니다. 네. 이게 말이 되나요? 네.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아니 이걸 하를 안 되면 제가 어떤 걸 하를 내야 됩니까? 아, 그래요? 네. 겨우 대통령 국민의 대화에 나왔던 민식이 법안은 통과됐거든요. 그때 민식이 부모님들이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다른 법안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 유찬이법, 하준이법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네. 이런 무책임한 어른 국회의원이 어디 있나요? 네. 저한테 화내는 건 아니죠? 아니 이건 제가 화를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어른들이라면 다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뭐 점심 못 드시는 거예요? 못 먹었습니다. 자, 무게 있는 뉴스 하는데 웃으면 안 됩니다만. 자, 정상근 기자. 네. 부모님들이 의원들 앞에 가서 무릎까지 꿇고 그런 뉴스 장면 다 나오던데. 근데 왜 안 그렇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간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작에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 여론에 떠밀려서 이제야 논의를 하다 보니까 법안 논의가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그동안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으니까 그 쌓여 있는 다른 법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각 의원들의 관심 법안도 있을 테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시간을 제대로 두고 논의를 하지 못했던 거고 그게 이제 논의를 하다가 그냥 중단돼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또 논의가 되기는 했는데 그 여기에 또 이 법안들도 좀 누더기가 될 위기에 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태호 유찬이법의 경우 이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해결할 수 없는 좀 맹탕 같은 법안으로 좀 논의가 이어졌는데, 네. 그러니까 태호랑 유찬이가 어떤 사고를 당했냐면은 이 축구 클럽 그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 버스가 승합차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예. 근데 이게 노란색,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타고 있는 게 이제 명확한 그게 버스였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 통학버스로 등록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통학버스의 범위를 확대해달라. 이런 축구 클럽 같은 데는 이제 사각지대니까 네. 좀 그것까지 확대를 해달라. 거기도 다 우리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건데. 그럼요. 그러니까 왜 아이들이 타고 그거는 있으니까요. 어떻게 그게 안 됐었나 봐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국회에서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됐냐면 이게 태호 유찬이법이죠, 그죠? 네, 태호 유찬이법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거 안을 한번 마련해봐라 이렇게 그냥 공을 넘기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한음이법, 그러니까 한음이법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가 그 버스에 이제 CCTV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내부, 후방, 측면 이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논의가 되긴 했는데 이게 좀 어떻게 얘기가 돌아갔냐면 이 한음이법 관련법을 만들되 네. 그 의무 위반을 할 경우 이제 과태료나 이제 처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처벌이 어떻게 얘기가 됐냐면 벌금 20만 원이 얘기가 되다가 멈췄어요. 그 있으나 마나한 거네요. 있으나 마나한 거죠. 네, 네. 그 아이들 한 명이 이제 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법인데 이런 법의 과태료를 20만 원 정도로 논의를 하는 게 네. 좀 이게 말이 되냐? 그 부모님 지금 입장에서 말씀하신 속이 터지는 법이 거죠. 무슨 법이라고요? 한음이 법입니다. 한음이법입니다. 한음이. 네. 네네. 중요합니까? 아니 이건 저는 터무니없는 겁니다. 네. 왜 이 법안이 지금까지 통과가 안 되고 이건 자연적으로 이런 법이 있는 줄 다 아실 텐데 없어요. 네. 왜냐하면 차 안에서 지금
아이가 그대로 방치된 채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면은 오죽했으면 아이에게 엉덩이로 빵빵빵빵 하라. 그거 가지고 해결이 되나요? 네. 아니 국회의원 이거 법안 통과시키라고 우리가 뽑아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도대체 왜 뭘 이런-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단식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좋은 지적이에요. 네. 한음입법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미국 재미 유학 파라 미국 사정 잘 알잖아요. 네. 그 제가 2001년도에 미국 그 렌터카 타고 좀 돌아다녀 봤는데 미국은 그렇더라고요. 학교 주변에 가면 무조건 차 속도가 25km 시속 네. 속도 제한이 있고 그 노란 스쿨버스가 어디인가에 서잖아요. 스톱하면은 그 뒤따라가던 차들이 모두 다 서야 돼. 주변 차들이 다 그런 거 섭니다. 보셨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스쿨버스는 이렇게 스톱하고는 사인이 딱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운전석 그러면 쪽에서 이쪽 이 좌측으로 탁 뒤에, 튀어나오게 뒤에 되죠. 어떤 차도 그 차를 앞질러 가지 않습니다. 그거 걸리면 벌금이 되게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쿨존에서 빨리 달리는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기사분들이 방송을 많이 들으시지만 절대로 스쿨존에서는 빨리 가지 마세요. 네. 왜 빨리 가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 스쿨존도 그렇지만 제가 첨언하자면은 그 아파트 단지 안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도 속도 제한이 없어. 네. 우리나라도 속도 제한 만들어놨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 가장 많은 사고가 이 주차장에서 나거든요. 근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지금 아파트 안에서 앞에서 출발해서 매우 천천히 출발해야 되는데 전속력을 내요 아파트 내에서. 그러니까요. 아 이러다 사고 나면 또 이게 아파트법 나이 가리지 않고 뒤늦게 그런 거 만들 게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해서 정말 아파트 단지 엄벌에 쳐야 규제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엄벌에 쳐야 돼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금 무게 있는 뉴스 들으시다가 문자를 많이 보내고 계신데 문자 세도하고 있어요. 아, 나 지금 듣고 있는데 너무 화나요. 국회에서 뭘 하는 건지 매일 싸우긴 하고 말이죠. 또 다르면은 배종찬 뚱커벨을 국회로 보냅시다. 배종찬 뚱커벨님 비례대표 공천 받으세요. 국회에서 열심히 일 좀 해주세요. 한 말씀. 아니 지금 이철희 국회의원과 표창원 의원도 나오는 마당에 제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 한편에서 말이에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을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여순 사건 진상규명 요구하는 시민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다 그래가지고 지금 실검에도 등장하고 그러더라고요. 정상근 기자. 네, 뭐 어제 민중의 소리가 공개한 영상이 있는데 그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이제 행정안전위원회가 열렸죠. 근데 회의장 앞에 그 아까 좀 말씀드린 이 어린이 안전법 그리고 6월 항쟁 기념 특별법 등을 통과를 요구를 하는 이제 가족들이 찾아와서 좀 의원들한테 법안 통과를 호소하는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그 여순 사건 관련된 좀 여순 항쟁 특별법 통과를 호소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걸어오는 이제 의원들을 향해서 이제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숙였고 여기에 이제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제 목 인사를 같이 하고 회의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네. 이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그 여순항쟁 특별법 통과를 호소하는 시민들을 보고 얼굴을 찡그리면서 하지 마세요. 그 왜 이러세요 하고 정색하면서 저도 지나는 그 영상 봤어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 한 중년 여성이 권은희 의원의 손을 잡고 뭐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근데 이 권은희 의원이 뭐 하지 마라 왜 이러시냐 하면서 좀 신경질적으로 손을 거칠게 부리치고 네.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논란이 국민의 됐습니다. 대표인 국회의원이 할 일은 아니죠. 그런 모습이. 그렇죠. 우리가 네. 미국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또 한 번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미국도 잘 못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방위비를 압박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미국 사람들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기들은 국회의원을 만난다. 네. 우린 그런 환경이 과연 되긴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종이 뚱 하고 올렸습니다. 두 번째 무게 있는 뉴스 뭡니까? 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고소했습니다. 대통령을 고소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뭐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고소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지난 11월 19일 그 MBC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 그리고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가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한국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도 지난 10월 이 당 최고위원회에서 1998년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허위 사실이다라면서 이 자유한국당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해창 대표가 공수처법 발의한 바 없다. 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하고 넘어야 될 것 같은데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명칭도 언제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잖아요. 그렇죠. 공수처 발의했느냐? 발의한 적은 없습니다. 이해창 전 대표 전 총재가. 네. 하지만 비슷한 의미의 기관이 이 개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걸 딱 이 용어 그대로 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해창 전 대표 또 대선 후보가 비슷한 의미의 개혁적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한 바가 있느냐 이렇게 한 것은 있기 때문에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제1야당이 근데 대통령까지 고소를 했어야 했을까요? 어떻게 봐야 돼요? 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뭐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이 찬반 논의에 참여를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이제 문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 같은 경우도 뭐 공수처를 폐기하라 좀 이런 주장이어서, 그러니까 원내의원들이 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옳다 뭐 그르다 이게 협상에 참여를 할 수가 없는 좀 그런 분위기인 거고, 또 이번에 고소 같은 경우에도 이 전반적으로 좀 공수처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라는 의미인데 이 고소를 해버리면 이게 논의가 되겠냐 좀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상근 기자가 감기가 오래가네요. 네, 오래 가고 저도 있습니다. 한 3주 넘게 이 리딩 읽으면서 막 기침하고 그랬었는데 네네. 저는 거의 다 났는데 조심해야 돼요. 예. 요새 이게 오래 가더라고요, 감기가. 자, 세 번째 뉴스 뭡니까? 네. 또 미사일 발사. 북한의 의도가 무엇일까? 어제 뭐 초대형 방사포라며요? 네. 이게 우리가 방사포라는 것은 미사일은 좀 다릅니다. 그냥 포를 쏘는 거죠. 그렇죠. 포를 쏘는 건데 보통은 우리가 뭐 155mm 이러면은 뭐 구경 자체가 뭐 15cm 뭐 이러니까 아주 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초대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직경 자체가 뭐 수십 센치에 달하겠죠. 그러니까 빵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발사될 때도 빵! 뭐 뚱 그런 소리는 안 날까요? 네, 연결 짓지 마시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사정거리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았고 한 380여 킬로 그리고 네. 고각은 저 위쪽이거든요. 위로 올라간 것이 한 97킬로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 미사일은 될 수 없을 거고 네. 이 궤도를 보더라도 380이면 여기서 한 부산 정도 거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요거 사정거리라면은 뭐 일본이나 본토나 미국으로 갈 정도의 거리는 아니다. 네. 그럼 이걸 왜 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그동안에 이 장사정포와 관련돼서 축적된 기술을 한번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됐는지를 테스트해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네. 그 지난번 발사에 비해서 이번 발사에 정상 기자 주목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이 주목되는 것이 있다면 이제 발사 간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올해 초대형 방사포를 모두 4차례 시험 발사를 했는데 이게 시험이 계속될수록 첫 발을 쏘고 그다음에 두 번째를 쏘는 데 있어서 이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번에는 그 간격이 이제 30초까지 좁혀졌다라는 건데 짧아진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연발을 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네, 그러니까 한 발을 쏘면은 그게 감지가 돼서 한 발에 뭐 격추를 할 수 있다고 쳐도 이게 연발로 들어올 경우에는 그게 좀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북한도 이번 발사 같은 경우에는 연발 시험 사격 을 시험을 해봤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이번에 좀 주목할 것이 있다면 이 연발 사격 능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북한이 왜 이래요? 계속 이러고 있죠. 뭐 맨날 이번에 쏴요. 발사한 것도 그렇고 우리가 미사일 발사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ICBM의 발사였다. 아니면 또 탄두 실험이었다. 이러면은 발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380km를 갖고 장사정포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미국을 건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다라는 네.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ICBM. 예, ICBM. 풀 네임이 뭐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요.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오. 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사포로 쏘는 이유는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지금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이야기는 잘 안 하는데 북한 내부에 대한 메시지도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자강을 위해서 우리는 이 국방을 아주 또 미사일 이 능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 인민들이 볼 때
김정은 리더십이 단단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한테 보내는 메시지는 한국 뭐 하냐, 빨리 좀 적극적으로 이 북미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라. 그리고 금강산 관광은 제재받는 것 아니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냐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미국에는 연말까지 하기로 했지 않냐. 우리가 ICBM은 안 하니까 빨리 회담을 가지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유튜브 게시판으로 한 청취자께서 정상근 기자 막강 동안이에요. 20대신가요? 아내가 보냈네요. 네, 그런가요? 아내분이에요? 네, 아는 분은 맞아요? 아닌데, 네, 20대는 아닙니다. 20대는 네. 아니고 30대죠? 네, 거의 30대. 이제 네. 30대가 끝나가는. 그래요? 네, 내년에 4자 그래요? 내후년에 4자가 후년에. 됩니다. 네, 네. 아직 뭐 젊으시네. 아직 젊죠. 뭐. 자, 청취자 여러분들 유튜브에 TBS FM 알파벳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 정상근 기자하고 뚱커벨 모습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뚱커벨 배종찬 소장, 뚱블리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